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단풍잎이 경주의 불국사로 이어지는 닳아버린 돌길을 덮고 있었다. 공기는 소나무의 향기와 첨에 매달린 풍경 소리로 가득한 거의 신비로운 상쾌함을 지니고 있었다. 신라 왕조의 고대수도 한가운데 두 영혼이 따로 떠돌았지만 비밀과 고백되지 않은 욕망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지화는 38세의 과묵한 남자로 진중한 얼굴과 많은 말하지 않은 단어들의 무게를 품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굳건했고 어깨는 단지 책임뿐 아니라 완벽함을 요구하는 가족 전통까지 짊어진 것처럼 똑바로 펴져 있었다. 그는 부산의 유력 가문의 장남으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성공적인 한국차 수출 회사의 소유주였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 서예였다. 불국사 경내의 반대편에서 이세연은 천천히 걸으며 손을 몸 앞에 섬세하게 모았다. 그녀의 34세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더했으며 그녀가 입은 하늘색 한복과 금빛 연꽃 자수가 대조를 이루며 그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은 깊었지만 마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불안해 보였다. 서울의 역사 교사인 세연은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데 열정적이었으며 휴가 동안 자주 사찰과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자신의 뿌리를 흡수했다. 지환과 세연은 몇 달 전 인사동의 서예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고 그녀는 전통 예술의 애호가로서 빛을 향한 나방처럼 갤러리에 끌려갔다. 그 순간 지환의 눈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그들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불국사에서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했다. 대웅전 앞에 서서 지환은 명상 중인 승려들을 바라보며 산을 울리는 리드미컬한 연불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평화를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세연의 존재는 멀리서라도 그의 집중력을 흔들었다. 그녀는 본당에서 향을 피우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햇빛은 처마를 통해 비쳐들어와 그녀의 단정한 검은 머리칼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잠시 후 세연은 일어나서 사찰의 돌정원으로 향했다. 지환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른 미소로 그를 맞았다. 윤씨?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환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예법에 따라 인사했다. 이씨, 운명이 우리를 계속 연결하려는 것 같군요.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감정이 살짝 묻어나는 어조였다. 대화는 신중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바둑을 두는 상대들이 한 수 한 수 조심스럽게 계산하듯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경계했다. 그들은 사찰과 경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그들을 연결했던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연의 눈은 그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정원을 걸으며 세연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윤씨, 비밀이 돌에 스며드는 장소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녀는 정원석으로 조심스럽게 배치된 흰 돌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환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지만 어떤 돌들은 특정 비밀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고 이어진 침묵은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소리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감정의 거미줄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환은 이미 가족에 의해 정해진 혼약을 맺고 있었다. 그의 약혼자는 존경받는 가문 출신의 여성이었으며 그는 부모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의무라고 받아들였다. 한편 세연은 더 깊은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혼모였으며 이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비난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경주의 여러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남산의 산책로를 걸었으며 그곳에는 오래된 부처님 조각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또 서문시장을 방문해 떡볶이와 붕어빵의 향기가 가득한 공기를 느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연결은 점점 강해졌지만
두 사람 모두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밤 보름달빛이 안압지 호수에 부드럽게 비치는 가운데 지화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연 씨,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복잡한 일 외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세연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함으로 빛났다. 지환 씨, 내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해요? 내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견디기 어려웠다. 지환은 시선을 돌려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요?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다. 세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이제 도전적인 톤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윤 씨, 오랜만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지화는 여전히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며 그와의 대화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려 했다. 지화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 호수의 밤과 함께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지화는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다. 윤 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네,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듣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기쁨, 슬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그녀를 휘감았다. 윤 씨,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밤에 우리 대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로가 될 것임을 알았다. 윤 씨, 정말 뜻밖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몇 분간 조심스럽고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운명은 마치 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갤러리 출구에서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서게 했다. 지화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충동을 느끼며 그녀를 작은 찻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종이 등불과 낮은 나무 테이블로 장식된 아늑한 공간이었다. 국화차를 마시는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은 차의 꽃 향기만큼이나 짙었다. 마침내 지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세연 씨,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잔을 들며 그의 눈을 피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윤 씨.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책임도 외면할 수 없죠. 지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에 띄는 고통을 드러냈다. 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당신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없나요? 세연은 그가 말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떠났잖아요, 지환 씨.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요. 세연이 아들에 대해 언급하자 지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친구들을 통해 어렴풋이 아들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그것이 주는 무게는 전혀 달랐다. 당신 아들 훌륭한 아이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환은 존중과 쓸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제가 살고 있어요. 당신과 저의 이야기는 이미 비밀로 남았어야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할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그늘 없이 자랄 자격이 있어요. 지환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후회의 무게는 점점 커져갔고 그들과의 사랑이 아무리 묻으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만남 이후 몇 달 동안 지환은 서울을 더 자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인사동을 산책하며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두 사람은 또 한 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북촌 한옥마을에서였다. 이곳은 전통적인 한옥집들이 현대화된 도시와 대조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민주는 이번에 세연과 함께였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넘치는 에너지를 뽐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다. 거리에서 열린 서예 시연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곳에서 지환이 자신의 서예 실력을 선보이며 작은 인파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준이 세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세연은 지환을 알아보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지환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종이에 집중하던 눈을 들어 세연 옆에 선 민준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경애와 슬픔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단어를 그리는 거예요? 민준이 아이 특유의 순수함으로 물었다. 그래, 작은 친구야. 이건 서예라고 하는 예술이야. 한번 해보고 싶니? 지환이 대답하며 붓을 아이에게 건넸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 붓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이가 집중하며 글씨를 쓰는 동안 지환은 세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세연아. 세연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녀의 시선 깊은 곳에는 어딘가 더 편안해진 빛이 엿보였다. 지환은 그날 오후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민준에게 간단한 글자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세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지환과 세연 사이의 비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점차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비록 그들이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존재할 방법을 찾았다. 마치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황금빛 나무잎처럼 말이다.